어떻게 해서 동그라미 재단을 출연해서 설립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을 어떤 의도로 만들게 됐는지, 후원하게 됐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재단 후원은 제가 그 전에 창업을 했었던 안랩, 처음에는 안철수 연구소로 시작을 했었죠. 그 지분 절반을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가로 1,5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었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공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사업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이, 그러면 도대체 이 성공이라는 것에 제가 공헌한 몫은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이 절반은 제 노력,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환경과,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제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저기 후진국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이만큼 회사가 잘 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열심히 일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반은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옳고 정당하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바꾼 다음에 지분 절반을 기부를 해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안철수 재단이었는데요. 사람 이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정치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과는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만든 재단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빌 게이츠 재단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사람 이름 쓰면 안 되나 싶었지만, 그냥 이름 다 지우고 안에 있는 제일 앞에 안철수 할 때 제일 처음 동그라미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다 지우고 남은 게 동그라미밖에 없어서, 그래서 동그라미 재단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그 나라가 또는 조직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과학기술, 그리고 또 인재,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동그라미 재단은 그 두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사실 연구비를 받는 과학기술도 많지만,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데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과학기술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서 중요한 것인데도 투자를 못 받는,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원자력 산업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수익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성공 확률이 너무나도 작아서, 뭐 예를 들면 1%밖에 되지 않아서 아예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공 확률 1%짜리에 도전을 해야지, 만약에 성공하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우선 동그라미 재단이 연구비를 냅니다. 아마도 정부나 기업 말고 이렇게 공익법인이 비영리 단체가
과학기술 연구비를 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동그라미 재단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구비를 대주고 있는 곳이 그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는 중소형 원자로 연구, 원전에 대한 연구 지금 연구비를 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울산과기대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에서 그 연구 포함한 6개 정도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축이 바로 오늘 많은 분들 정말 앞으로 촉망되는 이런 인재분들이 참여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인재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는 이런 바이오 사이언스나 메디컬 사이언스 쪽에 인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IT 분야는 기술자도 많고 경영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교수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바이오 쪽은 기술자는 있는데 제대로 된 마케터라든지 제대로 된 그 투자 책임자라든지 제대로 된 경영자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기술자분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마케팅을 하게 되니까 이 산업이 잘 발전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보면 사실 그게 그냥 기존의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나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써서 가능했던 백신들이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같은 메신저 RNA 백신인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기술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파이낸스 쪽이라든지 매니지먼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 시작에 대해서 저도 출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꽤 길다면 긴 기간이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이 산업을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잘 발전시키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과학 기술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연해서 만든 동그라미 재단이 바로 그 두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인재가 부족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IT 분야는 기술자도 많고 경영자도 많고 각 분야 인재들이 포진해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은 있습니다만 경영자들이라든지 여러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발전을 해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수준을 훨씬 더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